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엄연한 피해자인 손흥민은 이번 사건으로 개인사가 드러나면서 대중적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인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원묵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이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씨는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6월 임신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손흥민에게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춘천 손흥민 축구센터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받고 나서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양 씨와 교제하게 된 용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약 3개월간 협박을 받아온 손흥민 측은 결국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에 출석한 양 씨와 용 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초음파 사진이 조작된 것인지 손흥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손흥민 측은 진술서에서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 월드컵 2차 지역 예선 준비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당시 양 씨와 손흥민은 교제를 이어오던 중이었는데 5월 31일부터 다음 날까지 양 씨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6월 2일 원정 경기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까지 양 씨와 만난 걸 인정한 것인데요.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았던 거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언론 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복수의 언론은 손흥민이 공항에서 출국하는 모습을 담아 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때 손흥민 왼쪽 손가락에 반지를 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문제는 약 한 달쯤 지나 발생하였습니다. 손흥민 측은 한 달 뒤쯤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다며 이에 손흥민은 양 씨에게 대화를 제안했지만 양 씨 측은 금전을 요구한 채 만남은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손흥민 측은 양 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3억 원을 받은 후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가 손흥민에게서만 돈을 받게 된 건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두 남성에게 모두 연락했으나 손흥민만이 양 씨의 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는 실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고 초음파 사진 역시 양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손흥민의 아이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임신한 양 씨도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앞선 20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양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씨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용 씨가 근데 너 누구 애인지 정확히 알아? 라고 묻자 양 씨는 누구 애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용 씨는 그럼 2번한테만 가든가 1번한테만 가든가 한 명한테만 갔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번은 양 씨가 손흥민과 같은 기간의 관계를 맺은 사업가 남성으로 2번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양 씨가 자신을 만나던 시기 동시에 다른 남성도 만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양 씨와 사이가 틀어진 용 씨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용 씨는 양 씨와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결국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진술서를 낸 손흥민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신상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나 공갈 혐의로 구속을 앞두고 있어 많은 네티즌들이 그녀의 신상을 캐내려고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대 모델계 종사자인 양모 씨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나이, 이름, 얼굴 사진, 인스타 정보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부 커뮤니티 글들 속에서 피의자 이름이 양민이라는 사실이 언급되긴 했으나 일부 광고를 위한 가짜로 만들어낸 인스타 주소이기도 하는 등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팬들이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손흥민을 이용하여 현재 남자친구인 B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입니다. 전 연인이었던 사람이 현재의 남자친구와 전 연인을, 그것도 유명 스포츠 국민 스타인 손흥민을 이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 축구계의 흐름과 손흥민의 커리어 상황, 그리고 맨시티의 전력 구성과 필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이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 손흥민은 매우 매력적인 자원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항상 지능적인 움직임과 빠른 전환, 높은 전술 이해도를 갖춘 선수를 선호해왔고 손흥민은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선수입니다. 특히 손흥민은 왼쪽 윙뿐만 아니라 중앙 공격수, 오른쪽 윙까지도 소화 가능한 멀티 자원이기 때문에 도쿠, 포든 등 기존 선수들과 조합을 달리하며 다양한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리 케인과의 호흡에서 보여주었던 연계 플레이 능력은 홀란드와의 조합에서도 큰 시너지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적료 측면에서도 희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로 알려져 있으며 만약 토트넘이 재계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손흥민 본인이 우승에 대한 강한 열망을 나타낸다면 구단이 그의 의사를 존중해 적절한 이적료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0대 초반의 선수에게 천문학적인 이적료가 붙기 어려운 만큼 맨시티 입장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금액으로 월드클래스 윙어를 영입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셈입니다. 또한 손흥민의 커리어적 측면에서도 이적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월드클래스 입지 등을 이룬 상태이며 이제는 우승이라는 커리어의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시점입니다. 맨시티는 EPL, FA컵, 챔피언스리그 등 다수의 트로피를 매 시즌 경쟁하는 팀이며 그 안에서 손흥민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면 이는 선수 본인에게도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구단 간 관계 역시 유연하게 풀릴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해리 케인의 이적 불발로 인해 맨시티와 토트넘 간의 거래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는 당시 케인의 계약 상황과 시장 가치 그리고 다니엘 레비 회장의 고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손흥민의 의지가 분명하고 이적료 조건이 맞는다면 토트넘 역시 재정적 이익과 전력 재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이적을 고려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축구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적이 자주 발생합니다. 리오넬 메시의 바르셀로나 이적, 호날두의 복귀, 케인의 바이에른 뮌헨행 등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 사례는 많습니다.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 또한 그런 빅딜 중 하나로 성사된다면 이는 단지 한 명의 이적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전체의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뉴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은 단순히 팬들의 상상이나 루머를 넘어서 실현 가능성을 가진 시나리오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으며 당사자들 간의 의지와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그 실현은 생각보다 가까운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프랑스의 거함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도 불붙고 있는데요. 프랑스 언론 푸실은 손흥민은 6월이면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된다. 그는 PSG의 공격을 강화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로 간주된다. 손흥민의 PSG 이적설은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장 적합한 링크일 가능성이 크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을 열어뒀다. 손흥민과 거의 4년 동안 협상한 PSG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 PSG는 그의 능력은 물론이고 라커룸에서의 프로다움을 좋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푸실은 토트넘은 지금까지 PSG의 구애를 거부했다. EPL 무대를 선호해왔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영국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다. PSG와 손흥민의 논의는 긍정적이다. 구단은 몇 달 안에 합의를 마무리하길 바란다. 이 경우 이강인을 활용할 수 있다. 이강인이 손흥민의 합류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서 함께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역사를 만들었다. 다만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의 까다로운 심경을 사로잡을 만한 재능을 갖춘 선수를 영입한 셈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 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